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10명 정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1명으로 압축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선 그 인물이 누구인지 거의 짐작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으로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케빈 해싯 위원장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간밤에는 아마존 리인벤트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더불어서 장 마감 후 나오는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우와 S&P 500 지수가 장중에 잠깐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오늘도 변동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잠깐 쉬어갔다가 시장이 다시 반등으로 돌려냈다라는 점은 아주 반갑게 느껴지는 간밤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오늘 S&P 500 지수가 0.25%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59% 상승했습니다. 23,400포인트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 최근에 급락을 딛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급등에 어떤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진단들이 유력하고요. 전날 비트코인 가격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85,000달러 선도 밑도는 순간들이 있었죠. 약 6시간 전이었습니다. 9만 달러 선을 회복해냈고요. 현재는 8.5%까지 플러스권을 확대하면서 92,200달러 선에도 다시금 근접해가는 움직임이죠. 이더리움 가격 역시 10%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0달러 선을 회복해냈고요. 그러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이 간밤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죠. 이제 시장은 다음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25bp 인하 가능성은 89%대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 인하 여부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 다양하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이번 주 3일 ADP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PMI 그리고 4일인 목요일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 될 5일에 조금 늦은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인 9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에 연준 의장을 선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케빈 해셋입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기 곤란하다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유력한 후보로 지금 해셋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줄 만한 인사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3일 동안 발표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변동하며 또 증시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들,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0.9%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가 2% 오늘은 하락세를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가장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던 탓에 이틀 연속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죠. 1.2% 살짝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도체주들 전반이 강했던 가운데서 특히 인텔의 주가가 8.6%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그리고 장비 섹터 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역시 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간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AWS의 연례 행사, 클라우드 행사인 리인벤트 2025가 개최됐습니다. AWS는 자체 개발 중인 AI 학습용 칩이죠. 이 트레이니엄에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NVLink 퓨전은 엔비디아의 초고속 데이터 연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니엄 차세대 버전인 4세대의 앞으로 탑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출시 시점은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빅테크들 간의 AI 칩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점만큼은 분명한 시사점으로 삼아볼 수 있겠죠. 간밤 아마존의 주가는 0.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서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월 판매량이 86,700대를 기록한 건데 이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 가까이 뛰어오른 수준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로 높은 판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안에서 샤오미, 비아디와 같은 경쟁 업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중국 마켓 안에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지난달에 모델 Y의 롱 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출시했었거든요. 이 모델이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이죠. 중국 안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진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S&P 500 상승률 1위로 자리하고 있는 종목은 보잉이 되겠습니다. 10% 간만에 아주 강력하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지난 4월에 15% 급등 이후 일간 기준 상승률로는 오늘이 최대폭입니다. 오늘 열렸던 UBS 컨퍼런스에서 이 보잉의 CFO가 내년도에는 737 그리고 787 기종의 인도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어제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크레도 테크놀로지 데이터 센터에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특히나 케이블 그리고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AI 인프라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날 발표했던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발표됐죠. 272%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점프를 했습니다. 2억 7천만 달러였고요. EPS 역시 67센트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이던스 역시도 강력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AI주들 전반의 투심을 살리는데 한몫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도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과 필라델피아 등 미국 안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식료품을 초고속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앱으로 grocery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미국 안에서 정확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인스타카트, 그리고 그 인스타카트의 모 회사가 메이플베어입니다. 오늘 아마존이 경쟁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메이플베어의 주가가 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41.5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서 야누스 테라퓨틱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치료제,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일상시험의 초기 데이터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누스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낙폭이 매우 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5.8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래티지도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관련주들의 시세도 봐야 됐는데 이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주요한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2주 동안 130개의 비트코인을 오히려 추가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거다라는 암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은근히 드러냈었는데 오히려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간밤 5.8% 점프하면서 18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VTOL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죠. 베타 테크놀로지스 보겠습니다. 에어택시 회사인 이브 에어 모빌리티로부터 이 모터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베타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8.2%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안정세가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그래도 안도감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을 확인했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중에 또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군말 말고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카이치 사나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현재 BOJ가 금리의 소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나의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그래도 점차적으로 안정화됐다라는 점이 목도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9만 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일본의 움직임 18일에서 19일로 예정된 BOJ 회의까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지켜볼 만한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비롯해서 마벨 테크놀로지 등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이제 영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챗 GPT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내부의 코드 레드를 선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품을 우선 연기를 하고 챗 GPT 자체의 성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동안 챗 GPT가 수익화를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함께 창출을 해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고겠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용 에이전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사와의 파트너십, 챗 GPT의 수익성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더불어서 개인 비서 펄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모두 중단을 하고 챗 GPT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코드레드 사실상의 비상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목표는 직관성을 높이고 개인화에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미나이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상 챗 GPT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 역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클로드, 제미나이, 챗 GPT 저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AI 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점차적으로 챗 GPT에 손이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제미나이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늘리면서 현재 이 제미나이에 대한 채택 정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픈 AI 샘 알트먼 CEO는 제미나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니까 제미나이 나도 써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 압도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오픈 AI를 중심으로 워낙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챗 GPT의 행보 역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인 인증을 하면 성인용 챗 GPT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텐데 이러한 서비스도 챗 GPT의 사용량 그리고 머무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인가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AI 거대 언어 모델의 경쟁 속에서 이번 주에 쏟아지는 실적 발표 일정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던 몽고디비와 크레도 모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몽고디비와 크레도 실적도 잠시 후에 지켜볼 텐데 크레도는 지금 올 한 해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260%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죠. 간밤의 상승으로 이 숫자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1분기 매출 273
14%의 성장세 이후에 지속 성장을 이번 분기에도 발표를 한 만큼 크레도의 앞으로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데이터 센터 연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시장의 초점이 쏠려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퓨어 스토리지, 옥타와 긴랩 모두 실적 체크를 해볼 텐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시장의 컨센서스가 12억 달러 수준이었던 매출액이 발표치로는 12억 3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숫자고요. 주당 순이익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 때문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순이익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고도 보여지나 점차적으로 많은 데이터들 확인을 하면서 그래도 보합권 수준까지는 올라와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오늘 뉴스프레소에서도 전해드리겠고요.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실적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매출액이 20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발표치 20억 8천만 달러로 소폭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0.2달러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의 시간외 시세는 6%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퓨어 스토리지도 지금 시간외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급락이네요. 13% 하락 중이고요. 지금 퓨어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EPS와 매출이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치는 그래도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급락세가 시현이 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퓨어 스토리지는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20% 올랐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옥타 62%, 긴랩은 30% 주가 상승이 올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12월 3일에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UiPath와 C3AI, 그리고 12월 4일에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 기업의 실적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도큐사인과 센티넬1도 실적 발표 내놓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끝났지만 이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은 왜 중요할까요? 기업들은 AI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한정된 예산이 기술과 세일즈를 잘하는 회사에 몰리게 마련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매출은 반복 속성을 가지는데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유료 구독을 하게 되고 신규로 확보되는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은 ARR, 연간 반복 매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NRR이라고 표현을 하는 지표인데 순매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더 돈을 쓰고 지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가이던스도 중요한데요.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가이던스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하겠고 비용 효율 요즘에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원활한가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올라갔나를 EPS로 체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크레도의 사례 전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내놓은 기업인데요. 데이터 센터 연결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현금 흐름이 YOY 기준으로 113% 늘었고요. 이러한 순현금 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부채가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오라클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채로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크레도의 사례는 시장에 상당한 메시지를 주면서 크레도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를 또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몽고DB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몽고DB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이 2,000명 이상 추가가 됐고요.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도 25%나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 가운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도 한 3곳 정도는 최소 포함이 될 걸로 보이고요. 보야지 AI라는 것을 통합을 했는데 이 통합으로 인해서 평균 계약 가치, 그러니까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약이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을 걸로 보이고요. 자, 이번 성장의 동력은 아틀라스였는데 관계형 DB 관리, 그러니까 범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에는 오라클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형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이미지라던가 영상을 처리해야 되는 멀티모달 모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형 DB 관리에는 몽고DB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실제로도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검색 기반 생성 AI를 외부 DB를 활용하는 이런 AI RAG도 즉시 지원을 하면서 몽고DB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서비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국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존 고객들도 계속해서 몽고DB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NRR 12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하에서 몽고DB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 쏟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마벨 실적도 앞서서 살펴보셨는데 마벨의 사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벨과 브로드컴 양사 모두 AZ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 마벨의 경우에는 브로드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존이 간밤에 트레이니엄 3 칩을 공개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트레이니엄 2의 경우에는 마벨과 협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벨보다는 브로드컴 아닌가 쪽으로 시장에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개발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AZ 반도체 시장 내 마벨의 입지가 그다지 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펴지 못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셀레스티얼 AI 인수설이 있었는데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셀레스티얼 AI가 어떤 회사인가? 광학으로 상호 연결을 하는 기술 스타트업인데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구리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용하는 포토닉 패브릭이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아스테라랩스 출신의 CEO가 자리하고 있고요. 인텔의 리프탄 CEO는 이사회 멤버로 그리고 AMD는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셀레스티얼 AI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역폭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연 속도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연결 속도는 올라가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셀레스티얼의 이 포토닉 패브릭이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디램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 이동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키 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셀레스티얼 AI 인수가 과연 마벨의 앞으로를 좀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